코로나19 확산으로 일회용품 사용이 크게 늘면서 쓰레기도 급증했죠. 특히 일회용품을 제대로 분리하지 않아 생활 쓰레기가 급증하면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쓰레기 대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입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에서 도와줘요 쓰레기 박사 유튜브를 함께하고 있는 쓰레기 박사이기도 합니다. 쓰레기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함께 변해야 됩니다. 소비자의 실천과 소비자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지금처럼 쓰레기 문제가 지속된다면 우리 집 앞에 쓰레기가 쌓이게 되는 쓰레기 대란 사태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을 서둘러야 합니다. 2018년에 중국에서 쓰레기 수입을 금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재활용 시스템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고요. 재활용 시장이 침체되면서 재활용품의 가격이 급락을 하게 되고요. 민간 재활용 업체들의 경영의 어려움이 커졌습니다. 돈이 되지 않는 비닐 같은 쓰레기는 가정에서 분리 배출하더라도 민간 재활용 사업자가 가져가지를 않으면서 비닐 쓰레기 수거 중단 사태가 발생을 했고요. 그 이후에 한국 정부에서 쓰레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수립을 했는데요. 2019년에 쓰레기 처리 시설 부족으로 인해서 전국에 쓰레기 산이 만들어지는 쓰레기 불법 방치 사태가 터졌고요. 2020년에 또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하고 재활용 시장이 더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수도권 상황을 먼저 살펴보면 일단은 현재 3-1 매립장을 매립을 하고 있는데요. 2025년까지만 사용이 허가가 나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매립지 사용 연장을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인천시에서 2025년까지만 매립지 사용을 허가하고 이후에는 연장을 시켜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2050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부지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5년까지밖에 법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일단은 수도권 지역은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5년 이내에 쓰레기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이를 예로 들게 되면 종이는 다 재활용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재활용이 안 되는 종이들도 있는 거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비닐이 코팅되어 있는 종이에요. 그 쇼핑 봉투라든지 아니면은 뭐 책의 표지라든지 그다음에 영수증이라든지 배송장이라든지 종이 호일이라든지 기름종이라든지 뭐 명함이라든지 뭐 이런 모든 종이들은 또 재활용이 되지 않는 종이이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로 버리셔야 되는 거죠. 거울 같은 경우에도 재활용이 안 되는 유리고요. 유리병이라고 하더라도 깨져 있는 유리는 또 재활용이 안 됩니다. 이제 플라스틱이 문제가 되는데 플라스틱은 종류가 너무 많아요. 부피가 아주 작은 것들은 재활용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플라스틱은 재질별로 선별을 해야 되는데 부피가 작으면 선별장에서 재질별로 선별하기가 힘듭니다. 일회용 라이터 같은 경우에는 종량제 봉투로 반드시 배출하셔야 되고 다음에 식기로 쓰이는 멜라민 수지 같은 경우에도 녹지 않는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재활용되지 않는 플라스틱으로 분류가 됩니다. 고무류 같은 경우에도 다 재활용이 안 되는 재질이에요. 특히 고무장갑 같은 경우에 비닐 같은 곳에 은근슬쩍 섞어서 버리기도 하시는데 재활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종량제 봉투로 버리셔야 되는 것이고요. 기업이 제품을 만들 때 2겹, 3겹 비닐을 싸서 물건을 팔게 되면 소비자가 아무리 장바구니를 들고 가더라도 쓰레기를 줄일 수가 없거든요. 쓰레기가 줄어들기 위해서는 장바구니를 드는 소비자의 실천과 더불어 제품을 만들 때부터 일회용 포장재를 쓰지 않는 그런 생산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비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자와 유통업체들이 소비자의 실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변하도록 하기 위해서 소비자가 채찍질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이 분노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쓰레기가 배출되는 것에 대해서 소비자가 제의식에 빠져 있기보다는 쓰레기가 배출될 수밖에 없는 이 생산 소비 시스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분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산자로 하여금 빨리 쓰레기가 없는 제품들을 만들도록 계속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만이 이제 우리 사회가 건강한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순환 경제로 가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과제가 있어요. 생산 단계에서 낭비 없는 생산을 해야만 합니다. 적은 원료를 쓰면서 그만큼의 생산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불필요하게 많이 만들어서 재고로 처리하는 양을 줄여야 되는 것이죠. 이게 낭비 없는 생산입니다. 두 번째, 유통과 소비 단계에서 일회용에 기반한 사회가 아니라 다회용, 재사용에 기반한 사회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일회용품이든지 일회용 포장재든지 한 번 쓰고 버리는 것들은 없어져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불가피하게 소비를 해서 쓰레기로 배출할 경우에 이것은 자원으로 계속 순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천연 자원에 의존하는 경제 시스템이 아니라 재생 원료에 의존하는 경제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탄소 중립 사회로 가기 위한 성공적인 순환 경제의 모습입니다. 에너지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지구상에서 화석연료가 없어질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로 사용되는 화석연료의 양이 줄어들게 되면 화석연료의 가격이 떨어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 화석연료가 저는 플라스틱으로 몰려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료로 사용되는 화석연료의 사용량이 증가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화석연료가 플라스틱으로 바뀐 다음에 플라스틱이 소각되면서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따라서 기후위기에 성공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뿐만 아니라 물질 전환도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화석연료에 기반한 물질의 사용도 줄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여야 되고요. 플라스틱을 태우는 양도 줄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계속 자원으로 순환시킴으로 인해서 이 플라스틱이 타면서 온실가스로 날아가는 것을 막아야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탄소 중립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에너지뿐만 아니라 우리의 물질 생산과 소비 방식, 이게 근본적인 변화도 같이 추진을 해야만이 성공적인 탄소 중립 사회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원료와 제품의 재사용, 재활용 확대로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순환 경제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공간인 도시와 국토의 탄소 중립 전환도 중요합니다. 마을과 도시의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고 제로 에너지 건물을 보편화하는 등 쾌적한 주거 환경을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불평등과 소외가 없는 공정한 전환을